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조사입니다. 일단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19, 김문수 장관 15, 홍준표 시장 13, 한동훈 11, 오세훈, 안철수 순으로 이렇게 응답률을 보였고요. 반면에 그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좀 한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장관이 23%였고 쭉 보시면 유승민 전 의원 4%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일단 이번 조사 방식 무선 전화 면접 93.85%와 유선 전화 면접 6.2%입니다. 표본 오차 95% 진료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 일단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두 결과 뭐라고 좀 보면 될까요? 이게 민심과 당심의 차이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거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의 차이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심과 당심이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예를 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고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 정말 나와서는 정말 이 내란과 계엄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거리두기를 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사죄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극우 세력, 소위 아스팔트 세력에 호소하고 거기에 기대해서 여러 가지 언동과 행보들을 가져갔던 측면이 4개월 동안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선거 국면에서는 적어도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 애초에 표방했던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치를 좀 제대로 내걸고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선거 국면에서 말하자면 기존에 보여줬던 행보, 점점 극우화되는 이런 행보로 간다라고 하면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간략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보라. 유승민 전 의원만 봐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민심과 당심의 괴리라고 하기에는 예. 지금 좀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김문수 장관이 23%로 1등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도 아닌 다른 그러면 세력은 뭘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을 넣었을 때 유승민 의원이 19%로 1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 나서가지고 그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그게 과연 적절한지 알 수가 없고요. 이 그래프, 이 여론조사의 그래프만 볼 때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그 여론조사가 비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비율에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역선택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그것을 밝혀주는 여론조사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여론조사 방식은 무선전화 면접으로 전 국민 19세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진영에서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힌 인물은 역시 뭐 이재명 대표일 건데 이 대표는 내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여론조사와 같은 조사 방식이었거든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40%, 김문수 장관 7%,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시장 순으로 각각 4, 4, 3 이렇게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엔 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요. 없다. 혹은 모른다, 무응답, 이 24, 6해서 합치면 30% 달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부동층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정이 일어나면서 적어도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은 좀 밴드웨건이 생겼다고 보여져요. 네네. 그 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분석이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40% 수준 그리고 이제 부동층이 30% 정도 있다는 거는 네네. 좀 눈여겨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막상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문재인 대통령 외에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합산보다 그 지지율 득표율이 적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과연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 후보가 가지는 득표율로 수렴이 되는 거지. 그것이 또 한 번에 획기적인 역전으로 또는 이제 신장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보여준 사항입니다. 네, 이 의원님 지지 후보 없다, 모른다, 응답 거절하니 30% 어디로 갈까요? 아직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아서 예.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이 들어가고 경선과 이런 본선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비중은 좀 더 축소되면서 이제 네. 어떻게 수렴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 하에서 뭐 어느 정당 어느 후보한테 뭐 이 지지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고 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